그러면 11월 2주차 주간 아스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뉴캐슬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싶은데요. 웨데고르의 위험이죠. 웨데고르가 이번 시즌 A매치 기간 때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현재 PL이 10라운드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 PL 6경기나 결장을 했으면 이것은 바로 이번 시즌 절반 이상을 결장한 상태죠. 그렇다는 것은 선수 본인의 스탯이나 팀의 성적에도 많이 불리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24 시즌 이후 PL 오픈플레이 기회 창출 1위입니다. 자, 우선 2등은 부카요 사카, 3위는 중앙으로 컨버전을 하고 많이 순양을 하고 있는 데안 쿠루셉스키, 4위는 맨유 에이스 브루노 페르난데스죠. 5위로는 지금 저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실 텐데요. 5위는 설명이 필요 없는 첼시의 콜 팔머가 PL 오픈플레이 찬스 크리에이티드 상위 5위 안에 들어있는 선수들입니다. 물론 스포츠에 if는 없죠. 스포츠에 만약은 없지만 이렇게 이번 시즌 6경기나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오픈플레이 기회 창출 1위인 웨데고르가 뉴캐슬전에 함께 했었다면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웨데고르 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웨데고르의 결장이 저는 이번 시즌 아스널의 강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불리함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아스널의 이번 시즌 코너킥 전술을 보면 인스윙, 아웃스윙 상황에 따라서 많은 킥의 구질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요. 부카요 사카, 데클란 라이스 이렇게 많이 차기 하는데 사카나 라이스가 교체 아웃됐을 상황에서 이렇게 킥에 대해서 이점을 줄 수 있는 선수가 하나 빠졌다는 것도 아스널 세트피스 전술에 대해서 많은 디스어드밴티지를 가져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리그 테이블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아스널은 승점 18점으로 현재 5위입니다. 뭔가 웨데고르 없는 게 처음에는 잘 못 느꼈지만 점점 빈자리가 느껴지네요. 그쵸, 웨데고르가 없어가지고 저희 아스널이 공격을 할 때 패턴 플레이가 좀 어느 정도 단순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팬들도 아마 경기를 볼 때 느끼셨을 텐데요. 저희 아스널이 최근 레스터전 때부터 해가지고 무승부나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후반에 뒤집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럴 때 지공 상황에서 파이널 서드 안에서 무언가를 해결해서 골이 들어가기보다는 코너킥이다, 프리킥이다 했을 때 이제 골 나오겠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잡히신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아무래도 웨데고르가 부재하다 보니까 지공 상황에서 이게 뭔가 두두다다라 그러죠. 두두다다는 너무 아스널스러운 표현인가? 그래, 공용적인 말로 티키타카라 그러죠. 파이널 서드 안에서 위협적인 모습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앤서니 고든은 프리로 두면 베컴이 된다고요. 고든은 정말 미스터리한 선수인 게 고든은 제가 봤을 때 크로스가 그다지 좋다 인상을 못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측면에서 역발이 아니라 같은 발 상대의 풀백을 만났을 때 본인이 약간 그걸 어떻게 제낄까 고민이 많아 보이지, 제끼고 나서 크로스를 올리는 상황에서 그 크로스 퀄리티가 그다지 좋게 올라간 걸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든이 좀 위협적으로 보인 거는 인으로 들어가는 역발 형태에서 그냥 킥을 보여줄 때나 아니면 침투 상황에서 약간 소니 같은 움직임을 보일 때 그때 위협적이라 느껴졌었는데 이날 경기에서 왼쪽에 위르겐 팀버랑 같이 붙었었죠. 하지만 자, 팀버는 왼발입니까? 오른발입니까? 팀버는 오른발잡이 풀백이죠. 그렇게 역발 풀백이 쓴 상황에서 고든이 오른발 크로스 플레이를 잘 막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진짜 우리 슬래븐의 홍염TV 말씀처럼 프리로 두면 아니 그 크로스 퀄리티 어떻게 그렇게 좋게 날아가는지. 사실 오른쪽 측면에서 고든이 볼을 잡았을 때 저는 딱 생각을 하나 했었죠. 그냥 아무나 받아라 크로스. PL 아무나 받아라 크로스 하면 예전에 오른쪽 측면에서 첼시 보싱아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크로스 하나 올라가겠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 근데 그게 오른발 제대로 감겨가지고
우리 슬레브님 말씀처럼 베컴 크로스처럼 이삭 헤더로 그렇게 딱 꽂혀 들어가는 거 보고 오늘 경기 말리나? 야, 그렇게 생각했었죠. 우리 뉴캐슬전 유효 슈팅이 있었나요? 아무리 외대고를 없어도 너무 답답했습니다. 바로 밑에 프리백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전반 기준 하나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답답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카이 하베르츠가 이번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은 헤드골을 기록하고 있죠. 첼시 시절에서도 32골 정도를 기록했었는데 그 중에 10골 이상의 헤더골이었고, 아스널 와서도 홈경기 연속골을 기록할 때도 많은 헤더골을 보여주고 있었었는데요. 하지만 뉴캐슬전에서도 그다지 위협적인 헤더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트로사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로사르가 이날 경기 선발로 출정을 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다지 파이널 서드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공격 진영에서 그다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다지 트로사르가 볼을 잡았을 때 뭐 하나 나오겠다 이런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지 못하면서 뉴캐슬의 수비 라인 자체를 수비 진영으로 끌어내리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로 인해서 나비 효과가 생기는 게 카이 하베르츠 역시도 계속 내려오게 돼요. 계속 내려오게 되니까 하베르츠가 볼을 잡아도 그다지 위협적인 공격 진영에서 파이널 서드에서 볼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하베르츠 역시도 트로사르의 미비한 화력에 더불어서 본인도 세트로 좀 묻힌 느낌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펍 가서 봤는데 아스널 팬분들만 있었는데 다들 아쉬웠어요. 브라이트 시티 리버풀 중 하나는 이겼어야 했다. 성장 동력 자체가 없어진 느낌. 근데요, 아직 PL 많이 남았습니다. 예. 이게 아직 좀 많이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다들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 본머스, 이번 주 뉴캐슬 2주 연속으로 2라운드 연속 승점 석점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많이 상심하는 거 다들 이해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팀에 마침 제가 지금 띄워놓은 PPT가 나와 있는데 팀에 반등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직 웨데고르가 돌아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보죠. 지금 마르틴 웨데고르가 이번 시즌 PL 24-25 시즌 절반 이상을 결장한 상태입니다. 절반 이상을 결장한 상태고 지금 시즌 초반인데도 센 팀들 저희 많이 만났어요. 맨시티도 벌써 만났고 리버풀도 벌써 만났습니다. 이렇게 센 팀을 지금 두 팀을 벌써 먼저 만났는데 그 두 팀 상대로 모두 다 승점 드랍했냐?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강팀이라 할 수 있는 리그 1위, 2위 팀 상대로 승점 1점을 가져왔고요. 근데 물론 아쉬운 건 동의합니다. 본머스전과 뉴캐슬전 패배한 거는 정말 아쉬운 거 이해합니다. 우리도 우승권을 노리는 팬이라면 약간만 컴다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시티 팬들이 맨날 전반기만 되면 이번 시즌 끝났다 우승 못한다 하는데, 팸코나 뭐 네이버 팬카페들 여러 축구 커뮤니티 사이트 있잖아. 그런데 뭐 엄살 좀 그만 부려라 이렇게 사람들이 좀 조롱 아닌 조롱을 하는데, 결국 뭐예요? 리그 중반, 지금 초반도 아니고 리그 중후반에도 막 승점 걔네 뭐 8점 9점 차이 나도 시즌 끝나면 우승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런 한번 위닝 멘탈리티를 한번, 인비저블 썸띵 그다지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정말 우승권을 노리는 팀이라면 제가 봤을 때 아직 시즌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만약에 PL 18라운드다 20라운드다 그런데 승점이 이렇게 막 10점 8점 차이 난다 그러면 이번 시즌은 어렵고 다음 시즌 노리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 리그 10라운드예요. 아직 리그 10라운드고 정말 우승을 할 팀이라면 이건 뒤집습니다. 우승을 할 팀이라면. 스카이 스포츠 패널들은 웨데고를 그만 찾으라고 윽박지르던데,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뭐 트로이딘이나 피터 크라우치 정도를 제외하곤 현지에 있는 셀러 패널들이 아스널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제이미 캐러거나 게리 네빌 같은 사람들은
정말 아스널에 악감정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군원은 징징이고 터팀 팬들을 조롱하니, 터팀 팬들 조롱이 많이 심해졌습니다. 팬콜을 들어가니까 제가 댓글을 한번 보는데 알 아스날을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팬분들이 많이 생겼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예전에는 그런 조롱도 없었거든요. 이걸 보고 팀 체급이 많이 올라갔구나. 성적이 따라오고 팀 체급이 올라가니까 원래 사이즈가 커지면 안티팬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선입견이 되게 무서운 게 아스널이 뒷심이 약하다. 뒷심이 약해서 우승을 못한다. 그런 낭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틀렸다는 것을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후반기 리그 18경기 16승 1무 1패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그다지 아스널은 더 이상 뒷심이 약한 팀이라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리그 전반기에 본머스전이나 뉴캐슬전 충격의 패배가 있었다 하지라도 후반기 외대고로 돌아오고 아직 팀의 반등 요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즌처럼 후반기 뒷심 발휘해가지고 쭉쭉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는 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쵸. 해외 패널 같은 경우에 아스널 출신 패널이 적은 게 좀 아쉽죠. 예. 이것도 뭐 아스널 출신 패널이 적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퇴를 하고 방송을 하시는 그런 분들, 게리 네빌이나 뭐 캐러갓가 대부분 40대, 50대 이럴 텐데요. 50대는 아직 안 됐겠다. 그때 당시 아스널의 주역들은 잉글리시가 별로 없죠. 예, 프렌치가 좀 더 많았으니까. 제가 되게 놀랐던 게 현지 방송을 보다 보면 피터 크라우치가 되게 똑똑하더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크라우치 하면 이미지가 키 큰 거랑 옛날 뭐 판도라 TV나 이런 TV에서 봤을 때 막 상동 염색체 슛이라고 크라우치가 리버풀 시절에 보여줬던 바이시클 킥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이미지가 강하고, 그리고 패널로 나왔을 때 공을 한번 차는데 미끄러져가지고 저거 축구선수 출신 맞아? 이런 웃긴 짤만 남아있는 국내선 그런 이미지로 남아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크라우치가 현지에서 말하는 거 봐서는 되게 스마트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반전은 맨시티 출신의 마이카 리차드죠. 리차드 같은 경우는 맨시티가 되게 오랜만에 우승을 했던 시즌에 오른쪽 풀백으로 그 당시 맨시티 코어라인이라 하면서 뭐 조아트, 리차드, 야야투레, 실바, 아구에르 해서 뭐 맨시티 코어라인이라 했었죠. 몸도 되게 다부지고 완전 터프한 스타일이었는데 방송 나와서 그렇게 약간 예능인 개그맨 이미지로 바뀔지도 몰랐죠. 일단 이번 주 경기로 은하네리 선발 소리는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아서 흐뭇. 슬래분의 홍염TV님께서 평소 은하네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공격적인 재능은 어느 정도 있다 볼 수가 있는데 수비적인 포지셔닝에 대해서 마인드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하셨었는데 지난 니크슬전 경기가 정말 슬래브님 말씀대로 은하네리가 어떤 선수인지 딱 보여줬던 경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슬래브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기본적인 수비 포지셔닝이나 백 커버 이런 마인드가 장착이 안 된 선수면 경기에 안 나오는 게 더 낫다 생각을 합니다. 그 1패로 우승 못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불안 요소가 있는 거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예. 이렇게 우승에 실패하게 된다면 그때 그 1패 이게 아쉽게 돌아올 수밖에 없죠. 특히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빌라전이 두고두고 많이 회자가 됐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번 시즌 우승을 실패하게 됐다면 뉴캐슬 전의 패배에 대한 생각보다는 시간 지연으로 인한 경고로 인한 퇴장, 그런 경기들이 조금 더 저는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도 세스크루 입문해서 그런지 꼬마 나오는 거 보면 신나긴 합니다. 네, 지금 아스널 뉴스가 은하네리뿐만 아니라 루이스 마일스 스켈리 등 지금 벌써 유스팀에 있는 2명의 선수가 1군에 데뷔해서 리그 경기 때 보여줬죠. 아무래도 카라바오컵에는 워낙 많은 유스 선수들이 나오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요. 브라이튼전 라이스 퇴장도 갈수록 빡이 치네요. 자, 브라이튼전 라이스 퇴장을 줬으면 그 당시 펠트만이죠. 펠트만이 공을 걷어차는데 그때 라이스가 가격을 당했죠. 근데 과연 지금 방송을 보시는 아스널 팬분들 중에서 그거를 정말
순수하게 100% 공을 걷어차려는 의도로 봤을까 하는 아스널 팬들은 저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라이스에 대해서 시간 제한이라고 경고를 줬으면 펠트만의 그 가격 행위에 대해서도 무언가 심판이 판정이 나와야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잊고 있었네요. 1라운드 울브스전 목조르기와 제주스의 엉덩이 터치부터. 그쵸. 예, 그 경기가 승리를 해서 잊혀졌지 모스케라였나요? 울브스가? 이게 워낙 지금 울브스가 팀이 상황이 안 좋아서 언급도 안 돼가지고 아마 잊혀진 것 같은데, 제가 피해보면서 목조르기까지는 좀 몇 번 봤거든요. 리그에 한두 번씩 나오잖아요, 목 조르는 장면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제주스 그 엉덩이 그 민감한 부위, 요거는 저 축구 보면서 처음 봐가지고 그거 갖고 퇴장당한 라이스가 잘못이라던 팬도 있다네요. 일단 PL 심판 규정집 자체로만 보면 시간 지연, 경고 뭐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되게 아쉽다 느끼는 거가 야구의 3피트 룰과 되게 비슷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경고 지연으로 보이는 행위야? 싹 다 카드. 이러면 납득. 경고 지연 카드. 이렇게 경기 중에 경고 지연 카드 하면 전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간 지연으로 보여. 근데 누군 카드 주고 시간 지연했어. 근데 누군 안 주고 이러니까 불만인 거죠. 예. 그냥 시간 지연했어. 그럼 다 줘. 그럼 오케이. 시간 지연했어? 다 안 줘. 이러면 납득합니다. 형평성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간 지연이나 이런 판정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예. 자, 이제 다가오는 경기입니다. 리그 경기가 아닌 챔피언스 리그가 남아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저희 리그 경기가 좀 명칭이 바뀌었죠? 이제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입니다. 리그 페이지 매치데이 4 인터밀란과 아스널과의 경기입니다. 리그가 우리를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견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퇴장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쵸, 이게 아스널이 체급이 커졌다 생각을 하는 게 뭐 리그 차원뿐만 아니라 타팀 팬이나 선수들 역시도 아스널 팀의 체급이 많이 커졌다는 것을 저희 같은 팬들도 많이 느끼고 있죠. 특히 이적 사가를 볼 때도 예전에 팀이 좀 잘 못 나갈 때는 선수 영입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선수 이적을 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순탄스럽게 이번에 뭐 칼라피올이나 미켈 베리노가 이적하는 과정을 보면서 팀의 체급이 많이 커졌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밤, 이번에는 원정입니다. 산시로 원정이고요. 인터밀란과 아스널과의 리그 페이지 매치데이 4. 자, 인터밀란 같은 경우도 현재 챔피언스 리그 아스널과 똑같은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